안녕하세요. 오픈소스 기반 코딩 플랫폼과 통합 개발 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실습 16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차 시 강의에서는 이클립스의 자동 완성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클립스에서 간단한 예제 코드를 이해하고 화면 구성에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드를 작성할 때 자동 완성 기능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자동 완성 기능을 실습하고 실제 코드 작성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모듈에 해당하는 파일 설정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주요 메뉴와 단축키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클립스 창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간단한 예제 실습과 이클립스의 활용법, 그리고 이클립스의 자동 완성, 즉 코드 어시스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예제 클래스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헬로 월드라는 패키지 이름을 줬었고요. 헬로 패키지 이름 안에 기존 클래스의 파일들이 생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헬로 패키지 안에 이번에는 프린트 헬로 월드라는 자바 클래스와 에디션, 덧셈을 하는 계산 클래스 두 개의 파일을 작성하고 같은 패키지 내에 서로 호출하는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헬로 월드는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부분이고요. 유지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에디션에는 add라는 메소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같은 패키지에 속하면 임포트 문이 없어도 서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퍼블릭 접근 제한자가 있어야 다른 클래스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프린트 헬로 월드 클래스가 에디션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프린트 헬로 월드가 실행을 담당하는 메인이라면 에디션은 기능을 담당하는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패키지는 각 클래스를 묶어주는 폴더 개념이 되는 거고요. 클래스 간에는 서로 호출 관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린트 헬로 월드의 수정된 버전을 살펴보고요. 에디션 자바라는 클래스 파일도 새로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는 시스템 아웃풋 프린트 ln 해서 헬로 이클립스라는 출력 값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밑에 에디션이라는 클래스의 사용 예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에디션을 해서 에디션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우리는 어드레스 addr의 add 합을 구하는 메서드인 거죠. 거기에 인자값 10과 20의 메서드의 값을 준 다음 호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에디션 자바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에디슨 객체를 생성을 하고 public int add라는 두 수의 합을 구하는 값에 a에는 10이 들어오고 b에는 20 값이 전달될 것입니다. 자, a와 b를 더한 30 값이 리턴이 되면 메인 프린트 헬로 월드에서 sum이라는 값으로 전달이 될 것이고요. 저희는 10 더하기 20이라는 값은 결과값이 sum에서 나타난 계산된 3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이 클래스 화면입니다. 이렇게 헬로우 패키지가 src 폴더 아래에 생성이 되고요. 클래스 두 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프린트 헬로 월드라는 자바 클래스와 에디션이라는 자바 클래스 두 개가 생성이 되고요. 소스 코드는 앞 페이지에서 보았던 내용을 똑같이 타이핑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은 항상 별표 부분을 보시면 저장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바로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장할 파일을 모두 선택하고 항상 실행 전에 컨트롤 S로 저장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Always Save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클립스가 자동 저장을 해주므로 좋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 편리하게 저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체크하는 것은 추천을 드리고요. 전부 다 저장해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결과값 아래 창에서 실행되는 결과 화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는 헬로 패키지라는 패키지를 이미 생성을 했고요. 프린트 헬로 월드와 그리고 에디션 자바가 탭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 왼쪽에 빨간색 X 표시 있는 것은 다음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요. 일단 두 개의 파일만 실행되는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메인에 해당하는 프린트 헬로 월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플러시드 해서 저장을 해서 헬로 이클립스 10 더하기 20이라는 값은 에디션 자바를 불러온 이 리턴 값에 의해서 썸에 저장이 됐고요. 이 썸 부분의 30 값이 결과 값으로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클립스 활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의 프로젝트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전에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에 헬로 월드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두었고요. src 안에 여러 개의 패키지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바 프로젝트가 커지면 클래스가 수십, 수백 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모든 클래스 파일을 src 안에 그냥 자바 파일로 두면은 찾기도 어렵고 각각 충돌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헬로 패키지라는 패키지 이름을 폴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클래스들끼리 모아두는 관리 기능 차원에서 생성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example 사람 관련에 해당하는 자바 또는 애니멀 해서 동물 관련 클래스 관련된 파일을 저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대학생이라면 1주차에 해당하는 파일들, 2주차에 해당하는 실습 파일, 3주차에 해당하는 실습 클래스 파일들을 만들고 1, 2, 3이라는 클래스 폴더 개념으로 가져가면 파일들을 정리하기 굉장히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이름의 클래스라도 패키지가 다르면 공전이 가능한데요. 무슨 얘기냐면 헬로 패키지에 있는 것과 다른 패키지에 있는 이 부분에 에디션 자바가 있다면 각각 클래스가 다르므로 같은 이름의 자바 클래스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example person하고 animal person은 각각 다른 클래스에 있고 다른 파일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패키지 단위로 코드를 관리하면 유지 보수나 배포가 쉬워지고요. 라이브러리로 묶을 때에도 패키지 구조가 그대로 반영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듈 인포 자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프로젝트 파일 생성 시 모듈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해제를 해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듈 파일을 생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습, 실습 또는 단순 프로젝트인데요. 모듈 인포.자바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대부분 예제나 교육용 프로젝트에서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듈 파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자바 9 플러스 모듈 시스템에서 실제로 학습, 연습하려는 경우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모듈 간의 의존성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호환성에 맞춰야 할 때 모듈 파일을 생성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클립스 화면은 위아래 좌우 상태에 여러 개의 창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엑스표에 의해서 실수로 닫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메뉴 윈도우에서 쇼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자주 쓰는 뷰 목록의 부분을 확인을 하고 굳이 단축키가 아니더라도 콘솔 창이라든가 또는 아웃라인, 프로블럼 이러한 부분의 창들은 쇼에서 선택을 해서 보이거나 또는 엑스표를 해서 일단 닫아 놓아서 코드 창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클립스에서 꼭 필요한 또는 자주 쓰이는 창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패키지 익스플로러 좌측 부분에 프로젝트 파일이나 패키지, 클래스 파일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작업 파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켜두는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여러 개의 탭으로 이루어진 자바 클래스, 즉 에디트 창입니다. 중앙 부분에는 .자바와 같은 실제 코드를 작성하는 공간이고요. 여러 파일을 동시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필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현재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나 필드 목록을 트리 형태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긴 코드를 원하는 메소드로 바로 이동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드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하단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되는 콘솔 부분이 역시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코드에서 system.out printfln과 같이 프린트 결과 확인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쓰이는 창이 되겠습니다. 자주 쓰이지만 꼭 필요하지 않는 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는 코딩 창을 조금 넓게 쓰기 위해서 창을 닫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태스크 리스트, 투두 또는 주석 처리 태그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초보 단계에서 잘 쓰이지 않는 창이므로 엑스표를 해서 닫아 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특히 노트북과 같이 창이 화면이 좀 작은 것을 사용을 할 때에는 코드 창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오른쪽 창들을 숨겨놓거나 또는 엑스표를 해서 닫아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콘솔만큼 자주 보이는 부분이 프로블럼즈 부분이고요. 코드의 오류 빨간 줄이나 경고 노란 줄의 목록을 확인해서 실행 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rc 밑에 그리고 헬로 패키지 밑에 자바도 example 부분에 계속 X표 빨간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자바도 example 파일, 클래스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프린트 헬로 월드 자바 부분에 펄슨이라든가 또는 클래스 이름에 올려두면 자바독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처럼 자바독스의 창이 없다면 윈도우, 쇼 뷰, 그리고 자바독스에 해당하는 부분의 창을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콘솔 디클레이션 부분이고요. 다시 뷰, 쇼 뷰, 그리고 자바독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바독스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여기에 위에 내용에 이렇게 메인 스트링 부분이라든가 또는 디클레이션의 뉴 에디션 부분을 누르면 해당하는 메소드나 내용들, 결과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클립스 활용법입니다. 자동 완성, 즉 코드 어시스트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매우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변수명이나 메소드명 또는 클래스명들의 후보를 자동으로 제한을 해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메인 메서드의 자동 완성은 클래스 안에서 타이핑으로 메인을 쓴 다음에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코드 부분을 자동 생성해 주게 됩니다. 또는 SYSO라고 입력 후 역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시스템 아웃풋 프린트 ln 문장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포문과 같이 향상된 포문을 자동 완성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능들을 실제 실습 예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코드 어시스트라는 클래스, 자바 클래스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하나씩 타이핑을 쳐가면서 이렇게 화면 구성을 보고 자동 완성되는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자동 완성 코드 어시스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딩 창에 있는 여기 텍스트가 너무 작아서 글씨 폰트를 조금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창에 보시면 프리퍼런스 부분이 있고요. 여기 여기에서 제너럴 부분, 그리고 어피어런스, 컬러스 앤 폰트의 첫 번째 베이직 부분을 이렇게 확장해서 펼치고요. 텍스트 폰트를 실행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콘솔의 글자 크기 그리고 글꼴 스타일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16 정도로 조금 크게 확인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Apply and Close 하면은 가운데 텍스트 코딩 창에 글씨가 조금 커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메인이라고 쓴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메인과 관련된 다양한 코드 어시스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첫 번째 메인 메소드, 즉 오른쪽에서처럼 public static void main argument 요 파일을 무조건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자동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괄호의 커서 위치까지 잡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sysO라고 타이핑을 치시고요. 역시 컨트롤 스페이스. 자, sysout 프린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스템 out print ln 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자동 완성 테스트라고 코드를 완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는 저장, 여기 체크해 놓고요. 프로시드 하고, 자동 완성 테스트, 이렇게 결과 화면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자주 쓰이는 것이 이제 포문 같은 입력 방법인데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엔터 한 2번 치시고요. 자, 저희가 포문을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for 가로 열고 인티저 i에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for라는 부분까지 입력을 하고 역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여러 가지 이제 코딩에 관련된 코딩 어시스트가 이제 실행이 되는데, 자, 오른쪽 구조를 보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티저 i 값이 0부터 시작해서 해당하는 값의 작을 때까지 뭐 i 뿔뿔 이런 모양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걸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정수 부분에 i 변수를 선언하고 해당하는 길이 랭스만큼 하나씩 증가하면서 어떤 작업을 하여라 라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 두 번째 거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I 부분이 선택이 되고 저희는 여기 부분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args 랭스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저희는 여기 전체를 지우고 5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반복할 내용은 역시 sys오라고 입력을 한 후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고요. 여기에 저희는 따옴표 i라는 것은 무엇을 출력해 줄 거냐면 이러겠죠. 자, 영문을 한글로 바꾸시고요. 여기 위에 있는 i 값을 나는 연결해서 i가 하나씩 증가하는 값을 출력해 줘라 라고 코딩 부분을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S 파일을 저장하시고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에러 부분은 아까 제가 false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동 완성 테스트와 0부터 4까지 5보다 작을 동안 5번의 출력물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계속 에러 메시지를 놨던 부분을 조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내비게이션을 보면 javadocs example이라는 클래스 파일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public 여기 person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에러 메시지가 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부분에 이름을 person을 똑같이 java 또 그 다음 example 이라고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고 컨트롤 F11이 실행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서 헬로 월드, 헬로 패키지까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자바독 example처럼 퍼블릭 클래스 부분에 자바독 example이라고 파일 이름을 같이 해주시면 해당하는 에러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 완성하는 실습 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포문이라든가 sys 이런 부분 말고도 다양한 자동 완성 단축키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자동 완성 결과이니 여기를 참고해서 코드를 작성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기에서는 이클립스의 예제 실습과 클래스 그리고 패키지의 이름을 같이 하는 방법, 이클립스의 활용법, 그리고 자동 완성 코드 어시스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6차) 시 학습 정리입니다. 저희는 이번 강의에서 이클립스의 자동 완성 기능을 중심으로 학습을 해 보았는데요. 먼저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클립스 프로젝트 생성과 모듈 인포 자바 파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클립스의 주요 메뉴와 윈도우 환경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익히면서 효율적인 코딩 작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를 완성하면서 자동 완성 기능을 실습해 보았고요.
이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코드 작성 시간이 줄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16차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